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장 4절 행렬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연립 1차 방정식, 즉 선형 방정식 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벡터 표현 방법도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1장 4절에서는 이제 약간 표현을 바꿔서 행렬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같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A1부터 AN을 얘네들을 각각을 열로 하는 m/n 매트릭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A1이 열벡터인데요. m차원 공간상의 열벡터예요. 즉 행에 m개가 있고 열이 하나가 있는 열벡터인데요. 그런 열벡터가 n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m/n 매트릭스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호를 써서 표시하면 다음 같은 모양입니다. A1 벡터는 구성 성분이 A11, A열이 1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A3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m/n 매트릭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행은 m개가 있어요. 열은 1개고요. 자, 그리고 A1 벡터 이렇게 생겼고 A2 벡터도 마찬가지로 A12, A22 이렇게 되어 있고요. AM2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같이 m/1 매트릭스들입니다. 여기 2라는 것은 그 열이 두 번째 열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고요. 이런 열이 역시 첫 번째 열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AM 이런 벡터인데요. AN이군요. AN 벡터는 역시 A1N, A2N 이렇게 돼 있고 AMN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A1부터 AN은 각각 이와 같은 이들 모두는 다 같이 m/1 매트릭스입니다. 행은 m개 있고 그리고 열은 하나가 있는 각각의 열벡터인데요. 행의 개수가 m개니까 이들 모두는 다 같이 Rm 공간상의 원소입니다. 이들 각각의 벡터가 m차원 공간상의 벡터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얘네들을 이제 열로 배열해서 만든 행렬을 A라 놓겠다는 뜻입니다. 즉 A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A1 벡터가 제1열, A2 벡터가 제2열, 그리고 AN 벡터가 제_n열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얘네들을 직접 매트릭스 모양으로 표시한다면 이와 같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A11, A21, AM1이고요. A21, 정정합니다. A12죠. A12, A22, AM2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A1N, A2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MN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보다시피 행은 m개고 열이 n개가 있으니까 m/n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구성되는 행렬이 A예요. 자, 이제 우리는 만약에 Rn 공간상에 속하는 벡터 X가 있었을 때 A와 X의 곱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A와 X가 일단 행렬의 곱이 정의되려면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 하는데요. 자, 이제 X가 n차원 공간상의 벡터라면은 열 벡터로 표시했을 때 n/1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X는 n/1 매트릭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행렬 A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m/n 매트릭스가 돼야 되고요. 확인해 보니까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m/1 매트릭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AX의 모양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얘를 벡터로 표시하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렬 A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A 그리고 X 벡터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A가 요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에요. A1 벡터, 그리고 A2 벡터, 그리고 AN 벡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X 벡터는 X1, X2, XN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다음같이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요 A1
열벡터 앞에다가 x1을 곱하고 A2 열벡터 앞에다가 x2를 곱해서 더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합니다. 그리고 AN 벡터 앞에다가 XN을 곱해서 이렇게 N개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AX의 모양은 이렇게 벡터로 표시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냅니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행렬은 기억대로 곱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행렬 이렇게 배웠을 텐데요. 자, 저자는 앞절에서 이미 벡터 방정식 표현이라는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벡터 방정식 표현으로부터 행렬 방정식도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한 뒤에 좀 더 효율성 있게 계산하기 위해서 1장 4절의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행렬의 곱셈 연산을 적용해서 좀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법은 곧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이 좌변 이거 계산한 값이나 우변 이거 계산한 값이 결국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렬의 곱을 계산한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대로 한다면 행렬 곱을 해서 얘네들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이것을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벡터 방정식 형태로 표현해도 성립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가 1열 벡터, 2열 벡터, 3열 벡터고요. 얘가 x1, x2, x3예요. 자, 그래서 1열 벡터에다 4배, 그리고 2열 벡터에다가 3배, 그리고 3열 벡터에다 7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행렬의 상수배는 구성원수 모두에다 상수배를 하죠. 그래서 4, 0,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6, 마이너스 15, 그리고 이거 좀 지워볼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7배를 하죠. 마이너스 7, 21이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행렬의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직접 다 더하면 10에서 7 빼니까 3이죠. 이거 다 더하면은 6이 나온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방법들 한번 해볼까요? 행렬의 곱을 기억대로 계산하죠. 1 곱하기 4. 뒤에 가서도 저자가 이제 그런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 더 쉽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또는 그런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4, 2, 3, 6 더하면 10이죠. 4, 2, 3, 6 그러면 10이고 마이너스 7 그러니까 3 맞습니다. 그리고 4 곱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5 4 곱하기 0 4 곱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리고 3 곱하기 7 더하면 6 맞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A라는 행렬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한 식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1열 벡터, 제2열 벡터고 x1, x2예요. 자, 그래서 2, 8, 마이너스 5, 그리고 4,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0, 2, 그리고 7이에요. 자, 이제 이 행렬의 스칼라배 앞서 약속한 것처럼 여기는 8, 여기는 32, 그리고 마이너스 20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21, 0, 14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행렬의 덧셈으로부터 요거 계산하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3이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더하면 32가 됐죠. 자,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됐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직접 행렬 계산해서 구한 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이거 보세요. 행렬 계산 2, 4, 8이죠. 마이너스 21 똑같잖아요. 8 마이너스 21 이와 같이 계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4, 8, 32 더하기 0이니까 32 더하기 0, 32가 됐죠. 밑에 또 행렬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14가 되니까 마이너스 6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혹시 이 계산법이 나 이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안 배워봤는데 라고 할지 몰라도요. 계산 결과가 항상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이 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앞으로 이제 행렬 AX를 계산할 때 A의 열벡터들과 옆에 곱해지는 이 X가 있을 때 첫 번째 성분하고 제1열
A의 두 번째 열벡터에다가 두 번째 성분을 곱하고 이렇게 해서 1차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어서 이제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V1부터 V2, 여기 V3입니다. 표현을 잘못해놨군요. V1, V2, V3에 대하여 1차 결합을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나타내 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얘네들의 1차 결합을 행렬로도 표현해보고 벡터로도, 벡터의 곱으로도 나타내 보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3V1 그리고 마이너스 5V2 플러스 7V3인데요. 자, 얘네들을 행렬로 일단 표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자, 얘네들은 잘 보세요. 이제 V1 벡터, 벡터로 표시하겠습니다. V1, V2, V3는 다 벡터들이에요. 자, 이제 V1 그리고 V2 그리고 여기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V3 벡터 이렇게 각각을 열 벡터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마이너스 5,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V1, V2, V3를 열 벡터로 갖는 행렬을 A라 하고 3, 마이너스 5, 7을 이렇게 열 벡터로 갖는 것을 X라 한다면 얘네들은 A 그리고 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앞에서 했던 거 그냥 기호 표기를 다시 한번 살펴본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만든 방정식이다 라는 의미에서 행렬 방정식이라고 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매트릭스 이퀘이션이에요. 자, 그런데 이 AX는 A의 열 벡터가 A1, A2, AN이라고 X의 각각의 성분이 X1부터 XN이라 한다면 AX는 방금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AX 이퀄 B라면 이걸 다시 쓴 것 뿐입니다. 오른쪽 B를 그대로 쓴 거고요. 얘는 앞절에서 공부했던 벡터 방정식 표현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1장 3절에서 배웠던 벡터 방정식 표현과 지금 배우는 1장 4절에서 행렬 방정식 표현은 결국은 기호 표기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위의 표현을 행렬 방정식 표현, 아래 표현을 벡터 방정식 표현이라 하는데요. 우리는 처음에 1장 1절에서 선형 방정식 개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연립 1차 방정식을 표현할 때 우리가 첨가 행렬을 이용해서 확대 행렬을 이용해서 표시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보다시피 이렇게 벡터 방정식 표현이라든가 행렬 방정식 표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편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서 이 벡터 방정식 표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으니까 이제 이 절에서는 행렬 방정식 표현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정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기호 표기를 바꿔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A가 A1부터 AN을 열 벡터로 하는 n×n 매트릭스입니다. 이것이 A라는 행렬입니다. 그리고 B가 RM 공간 안에 있는 벡터예요. 자, 그랬을 때 AX 이퀄 B는 자, 요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n×n 매트릭스였으니까 얘네들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가 n×n이고 얘가 n×1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B가 n×1 매트릭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Rm 공간 안에 있는 벡터가 맞습니다. 이 X는 Rm 공간 안에 있는 벡터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AX 이퀄 B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될 것이고 이렇게 이 행렬 방정식은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이 바뀔 텐데요. 결과적으로 이 행렬 방정식은 이 벡터 방정식과 같은 해를 가진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AX 이퀄 B를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곧 아래에 있는 이 벡터 방정식을 만족하는 개수 X1부터 XN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문제와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는 앞절에서 배웠던 바에 의해서 본다면 A1부터 AN에 의해서 이루어진 집합, 즉 스팬 집합 안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와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다시 연립 1차 방정식에서 우리 1장 1절에서 배웠던 첨가행렬 있죠. 첨가행렬을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이런 열벡터들과 오른쪽에 B에서 만들어지는 확대행렬 또는 첨가행렬이 해를 갖느냐 안 갖느냐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렬 방정식을 푼다, 그 말은 이 벡터 방정식을 푼다는 말과 같고, 그 말은 곧 이런 첨가행렬이 이렇게 주어지는 선형계의 해를 구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앞서 선생님이 구두로 설명한 것처럼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선형계를 푼다든가 벡터 방정식을 푼다든가 그 다음에 행렬 방정식을 푼다든가 다 같은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기호 표기만 살짝 바꿨을 뿐이니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해 존재성과 관련된 정리입니다. 자, 이 방정식, 행렬로 주어지는 방정식이에요. 이 행렬 방정식이 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B가 A의 열의 1차 결합인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어려운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는 아주 중요한 정리예요. 별 표시해 놓으세요. 자, 연립 1차 방정식이 해를 갖는다. 우리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연립 1차 방정식의 행렬 방정식 표현일 뿐이거든요. 연립 1차 방정식은 크게 셋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죠. 해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면 해가 유일하거나 또는 무수히 많거나, 그래서 토탈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해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오른쪽에 있는 B가 A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지고 구별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B가 A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해를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앞전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어느 두 개의 벡터로 생성되는 집합 안에 B가 속하는가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예문은 속하지 않았다는 예문이 있었죠. 1장 3절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속한다면은 1차 결합으로 표현돼야 되고 속하지 않으면 1차 결합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그거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리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잘 음미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연립 1차 방정식이 해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앞서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잘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연립 1차 방정식이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A의 열벡터들이 A1부터 AN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A1 벡터, A2 벡터, 그리고 AN 벡터와 그리고 이제 X1, XN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얘네들은 이제 B 벡터니까 그냥 이제 B라 쓰겠습니다. 그냥 B라, 원래 B1부터 BM 쓰면 되는데요. 그냥 B 벡터라 쓸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행렬 방정식은 정의 자체가 A의 열벡터들과 오른쪽에 있는 X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이 기호 표기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A1 벡터에다가 X1을 곱하고 A2 벡터에다가 X2를 곱하고 그리고 AN 벡터에다가 XN을 곱해서 다 더할 거예요. 이렇게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1장 3절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이 계수가 구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 등호를 만족하는 X1부터 XN이 구해진다는 얘기는 B가 A1부터 AN의 이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말은 곧 다르게 말을 한다면 이 B벡터는 앞서 배웠던 기호 표기들을 한다면 스팬 되는 집합 안에 속합니다 라는 얘기죠. A1 벡터, A2 벡터, AN 벡터들의 열 벡터들로 생성되는 집합 안에 속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열공간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바꿀 텐데요. 그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과 다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N개의 열벡터들로 생성되는 집합 안에 속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이 행렬 방정식의 해 X가 구해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렬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이 해 X가 구해진다는 얘기는 B가 A의 열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됐을 때 그 말과 동치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말 이해됐죠? 우리 앞에 1장 3절에서 다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호 표기를 바꿔서 다시 정리로서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증명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예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이 행렬방정식이 여기 있는 모든 비벡터에 대하여 항상 해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만약에 모든 b에 대해서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항상 이 해 x가 구해진다는 얘기인데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ax = b가 모든 b에 대해서 해를 갖는지 안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A의 열벡터들 1열, 2열, 3열로 이루어지는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이 B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은 풀이를 여기다 해볼게요. AX = B벡터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자, X벡터는 X1, X2, X3라 볼게요. 그래서 X1의 A의 열벡터들은 1, -4, -3이고요. 자, 그리고 X에 이거 다시 한번 쓰면 여기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A1 열벡터, 2열벡터, 3열벡터에 따라 봤을 때 X는 여기가 X1, X2, X3라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B벡터죠. 자, 이제 A1 열벡터 이거고요. X1 배를 합니다. 그리고 A2 열벡터는 3E-예요. 3E-2. 그리고 X2 그리고 제3열 4, -6 그리고 -7이고요. 그리고 여기다 X3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것이 이퀄 B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벡터의 스칼라배를 다 해요. 그러면 X1 플러스 3X2 그리고 플러스 4X3 요 B벡터의 성분은 B1, B2, B3니까 B1 벡터의 상등관계로부터 첫 번째 위치는 첫 번째 위치랑 같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4X1 플러스 2X2 그리고 -6X3 = B2 -3X1 -2X2 -7X3 = B3예요. 앞에 1장 1절에서 배웠던 그런 모양의 선형계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선형계는 결과적으로 벡터 방정식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고 행렬 방정식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런 선형계를 풀 때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푼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2, -6, B2 그리고 -3, -2, -7, B3예요. 자, 우리는 자, 이제 여기 리딩 엔트리가 있죠. 주성분 있고 밑에가 모두 0으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기본 행렬산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4, B1이고요. 1행에 4배에서 2행에다 더하죠. 4배에서 더합니다. 3, 4, 12, 2를 더하니까 14, 4배 하니까 4, 4, 16에서 6을 빼니까 10이 됐어요. 4배에서 더하니까 4B1 플러스 B2가 됐습니다. 역시 리딩 엔트리 아래가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행에다가 3배를 해서 3행에다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3배에서 더하니까 0이 되죠. 3배에서 더합니다. 9에서 1을 빼니까 7이 됐어요. 3배에서 더하죠. 3배에서 더하니까 3, 4, 12에서 7을 뺐으니까 5가 됐습니다. 3배에서 더하죠. 그러니까 3B1 그리고 플러스 B3입니다. 3배에서 더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여기다 그냥 계속 써볼까요? 여기다 그냥 계속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 이제 주어진 식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행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1, 3, 4 그리고 B1이고요. 자, 그리고 0, 7, 5 그리고 3B1 그리고 플러스 B3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0, 14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 한 번 더 쓴 거예요. 두 행을 교환한 것 뿐이에요. 4B1 그리고 플러스 B2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다가 다시 기본 행렬산을 적용하죠. 1, 3, 4, B1 0, 7, 5, 3B1 플러스 B3고요. 자,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서 3행에다 더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이 돼요. 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B1
그럼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B2 그리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한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마이너스 2B3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 확대행렬이거든요. 확대행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맨 밑에가 어떤 꼴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었죠. 자, 이렇게 첨가행렬에서 기본행렬선을 쭉 적용했을 때 맨 밑에 있는 행이 보다시피 맨 아래가 이렇게 0, 0, 0 그리고 맨 오른쪽 끝이 0이 아닌 뭔가가 나오면은 모순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확대행렬이니까 이렇게 줄을 그어서 본다면 좌변 0이고 우변 0이 아니니까 모순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순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B1, B2, B3가 이들의 결합이 반드시 0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이란 말을 해놨어요. 모든. 즉 어떤이 아니라 모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값이 오더라도 상관없이 항상 해가 존재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그렇진 않죠. 얘가 0이 되지 않는 한 해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B1이 1, B2가 2, B3가 3이라는 이런 이미 어떤 값을 넣었다고 가정해 봐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넣었을 때 우리는 주어진 식이 0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모든 B1, B2, B3에 대해서 해를 가지는가? 대답은 no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해를 가지려면은 상수는 어떤 조건을 이런 B1, B2, B3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마이너스 2배 B1 더하기 B2 마이너스 2배 B3 이퀄 제로 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연립일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를 이렇게 우리는 확대행렬을 이용해서 놓고 풀어본 결과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문자가 들어있을 때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한 해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거 주로 이제 학교 시험 문제 같은 데는 이제 해를 갖기 위한 조건 구하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당연히 임의의 B1, B2, B3에서는 해가 없지만 만약에 해를 갖도록 강제적으로 조건을 부여한다면 마이너스 2배 B1 더하기 B2 마이너스 2배 B3가 0이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A가 여기 G에도 써 있습니다. 첨가행렬이 아니에요. 얘처럼 이렇게 첨가행렬이 아니라 계수행렬만 딱 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A가 n×n 매트릭스입니다. 앞서 다뤘던 행렬 방정식 AX 이런 거예요. AX, B에서 계수행렬 A만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행렬 A가 n×n 매트릭스라 하자. 다음은 서로 동치다. 동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수학적으로 같은 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4개의 명제가 다 참이 되든지 아니면 모두 동시에 다 거짓이 되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혹시라도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 얘도 거짓, 얘도 거짓, 얘도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치란 말은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어떤 명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이거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지금까지 배웠던 걸 잘 음미를 한다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성질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가 n×n 매트릭스일 때 보다시피 이거 행렬 방정식이죠. 모든 B에 대해서 이 행렬 방정식의 해를 갖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B에 대해서 행렬 방정식이 해를 갖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A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B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보세요. 그게 바로 요 밑에 있는 말이군요. 모든 B는 A의 열의 1차 결합이다. 이해됐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다 아까 썼다 지웠습니다만 B는 A의 열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스팬되는 집합 안에 속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시피 A의 열이 RM을 생성한다. 이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다시 쓰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AX equal B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벡터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열 벡터는 A1 벡터, A2 벡터, AN 벡터 이렇게 있었고요.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쓰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X1부터
xn이와 같이 돼 있을 때, 자, 이제 오른쪽에 이 b는 rm 공간 안에 있는 원소예요. 즉 b1, b2에서 bm까지 갑니다. 이건 n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x1하고 a1 벡터, x2하고 a2 벡터예요. xn하고 am 벡터 1차 결합으로 얘가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이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1차 결합으로 b가 표현돼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A1부터 AN은 A의 열 벡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그냥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 벡터는 당연히 1차 결합으로 표현됐으니까 이렇게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는 벡터들을 모아놓은 것이 앞줄에서 얘기했었죠. 스팬이라는 교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팬 A1 벡터와 A2 벡터, AN 벡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B가 뭐예요? RM 공간상에 있는 모든이란 말이 있어요. 임의의 벡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RM 공간상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 A의 열 벡터들로 생성되는 집합 안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A의 모든 열 벡터들로 생성되는 집합은 RM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A의 열 벡터는 RM을 생성한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는 4번, 1, 2, 3번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다시 요약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맨 밑에 4번 지금 증명이 되고 있어요. 자, 4번은 모든 행에서 추측위치를 가진다. A가 첨가행렬이 아니에요. 확대행렬이에요. 확대행렬.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첨가행렬이 아니라 계수행렬이에요. 말을 정정합니다. 첨가행렬이 아니라 계수행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요런 모양이 좀 첨가행렬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추측은 얘하고 얘가 추측이 돼요. 이해됐죠? 그런데 계수행렬 잘 보세요. 계수행렬에서 모든 열이 이런 경우는 추측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측이 들어있지 않은 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A가 만약에 계수행렬이었을 때 모든 행에서 추측위치를 갖는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한번 그 모양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행렬이 아닌 계수행렬에서 추측위치를 갖는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쭉 만들어요. 이게 지금 계수행렬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확대행렬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편의상 구별하기 위해서 점선을 그어 볼게요. 자,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추측이 들어있는 열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모든 열이 만약에 그냥 여기가 그냥 알기 쉽게 3x3, 계수행렬이 3x3라 볼게요. 편의상. 계수행렬이 3x3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모든 열이 추측이 다 들어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 뭐가 있겠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뭐가 있을 텐데요. 이게 전체로 확대행렬이고 네모는 계수행렬을 가정했을 때 행렬 A가 모든 행에서 추측위치를 갖는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이게 기하사다리꼴이라면 당연히 여기 뭐가 돼 있어요? 1, 1, 1 나머지가 0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연립방정식을 다 풀어보세요. 그러면 x1은 이퀄 별표요. 그러니까 x2는 이퀄 동그라미, x3는 이퀄 이런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죠? 그 말은 건 무슨 말이에요? x1이 구해지고 x1이 구해지고 x2도 구해지고 쭉 가서 xn이 구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A가 모든 행에서 추측을 갖는다? 그럼 추측열이 모든 열이 다 추측열이란 뜻이고 그 말은 곧 이렇게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3개밖에 없다면 모든 열이 다 추측열이라면 기본 변수가 그 열의 개수와 똑같다는 얘기고 자유 변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정식에 해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첨가행렬인 경우라면 모든 행에서 추측을 갖는다 할지라도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성질은 계수행렬에서만 적용하는 성질이니까 오해 없길 바란다는 뜻이고요. 저자도 밑에다가 써놨습니다. 주의하세요라고 써놨으니까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1번, 2번, 3번 충분히 이해됐죠? 연립방정식 해가 구해진다는 얘기는
B가 이렇게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돼야 되고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X1부터 XN이 구해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유일하게 딱 결정되는지를 이제 그때는 나중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이런 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A가 모든 행에서 추측 이치를 갖는다는 말과 역시 동치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A가 모든 행에서 추측 이치를 갖지 않는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이런 추측이 없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여기가 모두 0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런 꼴이 되니까 앞에 몇 개는 구해지는데 이거 뭐예요? 이렇게 여기 만약에 확대행렬을 만들어 놓으면 좌변형인데 우변형이 아니니까 뭐가 돼요? 모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곧 이제 이 명제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얘네들도 다 거짓이란 뜻이고요.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 돼서 이 네 개가 다 같은 명제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 이 절의 뒷부분에 저자가 간략하게 말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증명을 해놨는데요. 읽어보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AX를 계산할 때 조금 전까지 이렇게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해왔었는데 이제 AX를 계산할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리는 이 예문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학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연산법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익혀보려고 합니다. 자, AX를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죠. 한번 다시 옮겨 적어볼게요. 2-1 6이고 그리고 3, 5, -2 그리고 여기는 X1, X2, X3예요. 네, 얘네들은 앞서 얘기할 때 이렇게 계산했었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바로 계산을 해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X3, 4, -3, 8 물론 이런 연산을 해서 만든 거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2x1 이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한 거와 똑같습니다. 플러스 3x2 플러스 4x3가 되고 역시 행렬 계산하면 -x1 플러스 5x2 마이너스 3x3 역시 행렬 계산하면 6x1 -2x2 플러스 8x3를 구한 것과 같습니다. 즉 얘네들 전부 다 스칼라벨하고 모두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계산 결과가 직접 행렬 이렇게 계산한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AX를 계산하는 법칙이랄까요? 규칙이랄까요? AX가 정의가 된다면 행렬의 곱이 정의되려면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 합니다. AX의 i번째 성분은 이 계산한 최종 i번째 성분은 A의 i번째 행과 벡터 X의 스칼라 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행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행렬 A의 두 번째 행과 그리고 벡터 X의 스칼라배입니다.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한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행렬의 곱을 계산할 때 이제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산법이에요. 자, 이제 예제 5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행렬의 곱을 연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10번만 한번 해볼까요? 행렬 계산하면 요거는 RST에다가 이 행렬을 곱하니까 똑같이 RST가 나와요. 이렇게 어떤 행렬에다 뭘 곱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면은 이런 행렬을 우리는 항등 행렬이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항등 행렬은 I라는 아이덴티티의 이니셜을 따와서 I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Rn 공간상에 있는 모든 벡터 X에 대하여 X에다가 IL을 곱했더니 X 자기 자신이 나왔을 때 요 행렬을 항등 행렬이라고, 항등 행렬의 모양은 항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이제 매트릭스 이론에서 보면 이제 주대각선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주대각선 성분이 모두 다 1로 돼 있고 나머지가 다 0으로 돼 있는 이런 행렬을 항등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첨자 n을 쓴 거는 규모가 n차 정사각 행렬일 때 사용한 거고요. 요 예문을 보면은 R3라 쓰면 됩니다. 행과 열의 개수가 3개니까 3차 항등 행렬이라 얘기를 하면 되고, 그래서 I3 또는 이제 줄여서 그냥 I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행렬의 곱을 약속을 했었으니까 행렬의 곱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렬의 곱은 다음 같이 덧셈 연산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덧셈에 대해서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다시피 분배 가능하고요. 행렬과 행렬 중간에 있는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U하고 V는 Rn 공간상에 있는 벡터고 A가 n×n 매트릭스입니다. 이제 1번 좌변에서 우변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 벡터는 A1 벡터, A 열 벡터들을 쭉 표시합니다. A n×n 매트릭스니까 AN이에요. 자, 그리고 U하고 V는 Rn 공간상의 원소니까 여기에는 이제 다음 같이 표시를 해야 되겠네요. U 벡터와 이 괄호가 있으니까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V 벡터들을 이렇게 먼저 더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U 벡터의 성분은 U1, U2, UN이고 V 벡터의 성분은 V1, V2, VN입니다. 자, 벡터의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해야 되죠. A1 벡터, A2 벡터, AN 벡터예요. 자, U1과 V1의 덧셈이 있죠. 그래서 U1 플러스 V1이고 여기도 U2 플러스 V2가 되겠죠. 그리고 UN 플러스 VN이 같이 됐습니다. 이제 앞서 배웠던 것처럼 이 열 벡터에다가 요거 각각 스칼라별을 합니다. 그래서 U1 플러스 V1 A1 벡터 같은 방법으로 U2 플러스 V2 A2 벡터 그리고 UN 플러스 VN 그리고 AN 벡터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앞서 벡터의 스칼라 곱셈은 분배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서 이미 다 배웠어요. 자, 그래서 U1 A1 벡터 그리고 플러스 U2 V1 A1 벡터 이런 식인데요. 교환도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볼까요? 즉 U라는 첨자를 갖고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합니다. U2 A2 UN AN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V가 있는 것끼리를 또 따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V1 A1 벡터 V2 A2 벡터 이와 같이 돼요. VN AN 벡터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분배법칙, 교환법칙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앞에 자, 이 초록색 밑줄처럼 이 연산과 노란색 밑줄처럼 이 연산들을 잘 들여다보면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다음 같이 쓸 수 있겠군요. A1 벡터, A2 벡터, AN 벡터 그리고 이제 U1, U2, UN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A1 벡터, A2 벡터, AN 벡터 그리고 역시 V1, V2, VN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호를 다시 써보면 행렬 A를 나타내고 얘가 U 벡터를 나타낸다고 해서 알 수 있고요. 얘도 행렬 A를 나타내고 얘는 V 벡터를 나타낸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증명됐습니다. 덧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어서 2번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다가 CU 벡터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A1 열 벡터, A2 열 벡터 쭉 있고 AN 열 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벡터의 스칼라별은 U1, U2 그리고 UN 이렇게 있을 때
자, 벡터의 스칼라 배는 구성원소 모두에다 스칼라 배를 하죠. 그래서 A1 벡터, A2 벡터. 자, 증명 자체가 앞에서 배웠던 기호 표기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CU1, CU2 이렇게 되네요. CUN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차 결합으로 또 표현할 수 있죠. 자, 이제 A1 열벡터에다가 CU1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CU2, A2 열벡터 그리고 CUN, AN 열벡터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얘네들 잘 들여다보면 C가 공통이 있어요. C를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U1, A1 열벡터, U2, A2 열벡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UN, AN 열벡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거니까 바로 이렇게 한 번 더 쓸까요? A1 열벡터, A2 열벡터, AN 열벡터에다가 그리고 U1 쭉 가서 UN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C 얘가 행렬 A를 나타내고요. 얘는 U 벡터를 나타냈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있는 스칼라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하고요. 거꾸로도 됩니다. 바깥에 있는 상수는 두 행렬 사이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연산법입니다. 행렬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고 스칼라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교재 1장 4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어서 1장 5절에 보면은 선형계의 해집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